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586 집단의 이 폐악질 이게 아주 이제 극에 달하고 있고 누구 말대로 정말 국회가 미쳤다 뭐 이제 이 지경까지 막 치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독하고 또 대처해 갈 것인가 오늘 그 얘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잠시 자율구독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신한은행 14001-108493 주백모 프로덕션 꾸준히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와중에도 다들 도움을 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스텔스워 한 3개월, 2개월 후에 나옵니다.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복 음모를 다루고 있고요. 저하고 박한나라는 청년이 공동 번역을 합니다. 저자는 로버트 스팔딩. 이 양반은 트럼프의 그 이너서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들 평가가 돼요. 2017년 11월에 미국의 미중 전쟁을 알리는 효시가 된 첫 보고서,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가 만들어질 때 수석 부장을 했고요. 그 지필팀의. 그 다음에 NSC에 그 전에는 근무했었고요. 그 전에는 주 베이징 미국 대사관에 무관을 했고요. 그전에는 B2 스텔스 폭격기의 조종사를 했습니다. 공군 장성 출신입니다. 이 중국과 딥스테이트가 어떻게 미국을 말아먹으려고 시도해 왔는가를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미리 주문해 주시면 책이 나왔을 때 제가 서명해서 한 분 한 분 직접 직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조 교수님. 예. 이제 우리 얘기 좀 해보죠. 그렇죠. 이 문재인이가 6.25 행사장에서 무슨 뭐 주먹을 흔들면서 그 6.25 노래 참 비장하고 그 공격적이거든요. 예. 맨 주먹 붉은 피로 예. 원수를 막아내요. 빠바밤 빠밤 빠바밤 이거를 불렀다는 게 이렇게 주먹을 흔들면서 저도 사실은 이 인간이 그 부르는 본게 듣고 난 뒤에 세상 참 많이 헷갈린다. 헷갈리네. 헷갈리네. 어. 뭐 사실은 그것도 뭐 노래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저기 광화문에 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5월과 녹선 철망을 거두고 이 뭐 두 개 5월과 6월이 이렇게 같이 동시에 돼 있네요. 아니 문재인이 만약에 이렇게 6.25를 이 노래 가사대로 6.25를 보고 있다면 예. 문재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제주의 4.3 기념관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사실 제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 모독이죠. 기념관은. 왜냐하면 제가 그 대한민국에서 해방 공간에서 제일 살벌한, 제일 제대로 된 공산주의자가 있었던 지역이 제주라는 거 혹시 아세요? 저도 뭐 그냥 책으로 소문으로 예. 들었습니다. 그게 제주항에서 예. 일본 오사카를 가는 그 연락선이 1920년대인가 그렇죠. 개통이 돼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제주도 인구라고 해봐야 한 10만 뭐 이 정도인데 예. 10만 20만 이 제주도 그 작은 섬에서 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오사카에 가서 취업을 하고 예. 취업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일본 공산당에 입당을 해서 맞습니다. 오리지널 공산주의를 배워와요. 음. 그래서 이 풀뿌리 기반을 가진 공산당 조직이 제일 강한 지역이 어디냐? 그 제주도죠. 한반도 전체 북한까지 포함해서 예. 제주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하자면 대한민국 건국 반대 무장투쟁이 4.3 투쟁의 본질이거든요. 4.3 사건에.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무슨 어떤 상황을 여러 가지를 뭐 소위 선택적으로 미화를 시키고 선택적으로 또 악마화시키고 이렇게 하더라도 예. 50선거 때 제주만 예. 대한민국을 만드는 헌법, 예. 대한민국 헌법 만들기 위한 대의원을 뽑는 국회의원을 뽑는 그 50선거에 딱 공백이 생긴 부분이 제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일본 공산당과 함께 오사카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공산주의자들, 토착 공산주의자들, 예. 우리 이 맹렬하게 활동을 했고 예.
이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해서 4.3 그게 4.3인데 그렇죠. 지금 제주 4.3 박물관에서 그려놓은 4.3은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학살당했다요. 그래서 제노사이드 박물관으로 그려놨어요. 육지 것들에 의해서 순진무구한 섬 사람들이 학살당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보충해서 그러면 예. 오사카에서부터 훈련받아온 이 이념 성향의 예. 혁명투사들의 족적은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역사, 그러니까 권력이 참 오래된 우리 인류사의 그건데 권력이 가장 여러 가지 유혹은 많겠지만 손을 대지 않아야 될 게 역사에 덫을 하는 겁니다. 그 있는 정확한 그렇죠. 기록이 네. 있는데 그 기록의 기록과 기억의 조작이죠. 그게 문재인 586 집단의 트레이드 마크죠. 제가 우리 박 대표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민주화란 뭐냐? 저 세력들 다 민주화의 포장을 썼는데 작년 5.18 연설문에 민주화는 그때 그 심플맨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 노태우가 이야기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죄 없는 혹은 순진무구하고 그 천사 같은 이 국민에 대해서 혹은 시민에 대해서 혹은 그냥 생활인에 대해서 국가 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민주화다 이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국가라고 하는 건 폭력 단체 중에서 지금도 자기가 폭력을 지금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국가를 폭력으로 규정한다면. 폭력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 수단과 목적이 이게 완전히 전도가 되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거는 아니 국가를 폭력으로 또 규정하면 네. 북한을 보면 저거는 그야말로 초특급 폭력적 국가 체제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반복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중잣대도 아니고 3중, 4중, 5중, 7중 잣대야. 그러니까 무한중 잣대야. 그러니까 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는 예.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논리와 정책과 행동으로 지금 오늘까지도 놀라게 만드는데, 막 오케이 문재인의 3년은 6.25 저 노래를 도저히 부르지 못할 거다. 뭐 다른 방식으로 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그거 부르고 앉아 있어요. 막 주먹 흔들면서 맨주먹 붉은 피로 이러니까 이게 정신병자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면 이런 역사관을 가졌으면 제주 4.3을 4.3 기념관은 그 문 닫게 해야 된다고. 4.3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렇죠. 초중고 교과서 다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또 저 보훈처 여러 가지 이제 보훈 인물 뭘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없었어야 되는 일이고 만약 있었다 그러고 어제부로 말하면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냈더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 부분에 대한 막 그냥 객관적인 일반적인 의미만 자각한다고 그러더라도 3년에 자기가 했던 그 말하자면은 이 얼토당토하는 그 행동, 정책 이런 거 다 바꿔야죠. 근데 그 국가는 베버가 그랬잖아요. 정당한 폭력의 독점체다. 그거는 민주국가든 왕조든 뭐든 간에 국가라고 하는 그 구성체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한 정당한 폭력 집단이고 그래서 그 폭력을 다루고 있으면서 거기에 레지티미시를 가지고 자기 정당성을 이제 확보를 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게 정당성은 갖다 버리고 지금 폭력만 휘두르겠다는 식 아니야? 그리고 국가에 가면 자기가 지금 국가를 책임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고 이러는데 국가를 폭력 집단으로 말하자면 전도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이제 아까 그 사진 한번 이제 보면 우리가 예. 그 이게 이제 나란히 있는 빌딩이라고요. 왼쪽 그렇죠. 거는 저게 지금 광화문 앞에 있는 빌딩이죠. 왼쪽 거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오른쪽 거는 미국 대사관. 저 두 개 나란히 있는 빌딩에 왼쪽에는 이제
그 말하자면 민족파리, 평화파리, 5.18 파리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예, 역사박물관은. 그렇죠. 예. 근데 미 대사관에 걸린 걸개는 저기 뭐야 미국 쪽에서 걸은 거는 6.25 잊지 않습니다. 예, 라고 걸었단 말이에요. 예, 저거 이제 저 사진은 제가 감사를 해줘야 돼요. 예. 그 신문조차는 좋아하지 않지만 크레딧은 제가 밝혀줘야죠. 동아일보고 예, 예. 거기 논설위원 이 논설위원이 쓴 좋은 글이에요. 예, 저 예.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이게 예. 뭔 꼴이냐. 예, 예, 예. 라는 그런 논설을 동아에서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논설을 걸어줬어요. 그렇죠. 제발 좀 그런 논설 좀 매일 좀 많이 걸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언론관은 있어야죠. 문재인이 노래를 부른 거는 미 대사관 걸개랑 맥이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걸린 뭐 녹슨 철망을 이제 거두고 민족이 화해하고 뭐 이따구 소리는 저거는 586의 메시지야.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나서서 전혀 다른 말하자면 우파 자유 우파 메시지를 최소한 어저께 노래 부르는 순간은 발신을 한 거고 여전히 586은 엉뚱한 민족파리 평화파리 친북파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게 정신병자죠. 이게 정신분열이죠. 네. 자, 근데 앞으로 이 정신분열이 더 심해질 거라고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저기 뭐 물론 정신분열이 뭐 어디 볼턴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 저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1948년의 헌법에서 교육을 받고 또 제도권의 대학도 가고 뭐 고시까지 하고 또 변호사도 하고 뭐 우리가 노멀하게 코리안 라이프, 코리안 히스토리에서 우리 한국 현대 히스토리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 이제 누적이 돼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나오는데 이걸 바라보는 쪽도 하는 쪽도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정신병증이 지금 매일매일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전에 예, 예. 2년 전에 이제 싱가포르 회담할 무렵에 그렇죠. 예. 그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야, 저기 북한이 겁대가리 없이 중국이 주도하는 육자회담 구도에서 예, 예. 미국과 다이다이 붙는 양자회담 구도로 어떻게 기어나갔냐. 예, 예. 저거 하나만 해도 어마무시한 변화다. 예, 예. 한번 기어나가면 저거 못 빠져나온다. 양자회담 구도에서. 예, 예. 그러면 저거 못 빠져나오게 되면 결국은 북한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 왔다 갔다 오슬레이션 하다가 예. 시계추처럼 동요하다가 이상한 방식으로 자빠질 것 같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 그렇죠. 근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북한은 일관성이 있고 제대로 어떻게 가는지 보여. 보여죠. 근데 이 문재인 쪽은 2년이 지나니까 올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할 수밖에 없냐. 문재인이야말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오락가락하다가 골로 갈 것 같다. 예, 예. 몸팔육이야말로.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뭐 우리의 이 실존적인 존재성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네네. 내부의 그 체제적인 문제 혹은 한반도의 뭐 그 다 관련되는데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은 오락가락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 말하면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혹은 뭐 환상에 따라서 현실감 어떤 때는 또 현실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성이. 근데 그렇죠. 그거를 변경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정확한 전략적인 변경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의 계산 자체도 정확해야 현상 변경을 하려고 해도 뭐 변경의 이유도 있어야 되고 효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지금 베이징은 침몰 중인데 예, 예. 아무리 침몰 중이라고 하더라도 베이징이 이 문팔육 집단에 대해서 약점을 잡고 있는 조정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있죠. 포멀하게 경제 전체라 그러면 지금 우파마저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벌벌벌 지금 그래서 그래 말 오줌을 저릴 정도로 중국이 깊게 중국을 들어와 있죠. 깊게 들어와 있고 또 중국의 그 행동에 대해서 패배주의적인 태도를 취할 사람들이 많아요. 많지. 조중동, 조중동 그렇고 뭐 학계 뭐 줄줄이 그렇고 경제계 줄줄이 그다음에 다 한국의 이런 전체 거의 유사전체주의를 넘어서 이제 전체주의적 독재를 하려고 하는
문팔력에 대해서 그냥 눈치 보고 있는 중국의 늪에 빠진 문재인을 끌어낼 생각은 안 하고 같이 이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죠. 몇몇 사람들만 그리고 많은 건전한 시민들만 대한민국이 중국에 망하는 중국에 저렇게 같이 끌려 들어가면은 안 된다. 큰 배가 침몰을 하고 있는데 그 근처라도 가서는 안 되고 혹시 그 배에 타 있더라도 적당한 기회를 보고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 시민들의 입장이에요. 그 문팔육은 내가 보기에는 문팔육이 살아나려면 중국 저버리고 미국으로 튈 수 있을까? 또 뭐 삐게 하면 더 하면 되죠. 전 못 튈 것 같아. 그건 그 다음번이고. 그다음번이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워낙에 치밀하게 약점들이 많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나눴던 얘기, 오갔던 돈, 오갔던 이권, 그다음 오갔던 정보 이런 게 정말 그 차고 넘치도록 쌓여 있어서 그렇죠. 이 문팔육 입장에서는 중국의 배신을 못 때릴 거라고. 그건 근데 이제 살아나려고 그렇죠. 간헐적으로 이제 그 생뚱맞게 널뛰듯이 예. 친미 행보를 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근데 지금 평양하고는 거의 적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평양이 문팔육을 적대적으로. 그러니까 평양이 이제 뭐 나 별로 그렇게 예. 요새 와서 참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나는 평양이 영철씨 이뻐서 죽겠어. 평양이 남쪽을 손절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손절이에요. 이제 뭐 지령 보내봐야 듣지도 않고 예.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냥 놔두자니 얄미워 죽겠고 예. 그다음에 뭐 다른 수가 없어. 그럼 그러니까 뭐- 그럼 뭐- 그다음에 어정쩡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평양이 중국을 대하든 평양이 미국을 대하든 남쪽이 부담이 되고요. 문팔육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주사파 핵심이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예. 옛날 주사파 핵심이라 그러면 뭐 좋은 말로 장학금, 나쁜 말로 공작금, 음. 좋은 말로 신분증, 나쁜 말로 저기 입당증, 입당증. 좋은 말로 교육, 나쁜 그래. 말로 밀봉, 밀봉. 이런 걸 뭐 받았던 사람도 꽤 있을 수 있어요. 많죠.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나는 직접 뭐 꽤 있을 어떤 수 있어요. 주위에 예. 왜냐면 나는 뭐 그건 내가 공안을 안 다뤘으니까 모르지만 입만 뻥끗하면 장군님 하던 사람들은 내가 알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김정일을 장군님이라고 이렇게 칭했던 사람들은 제가 알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뭐 어떤 이제 공안 쪽이다 지금 국정원 뭐 그런 담당했던 경찰 쪽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충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밖으로 나와서 나대지 않더라도. 근데 아주 아무런 흔적도 없이 80년대 소위 말하자면은 광주사태 이후, 그다음 서울의범 광주사태 80년대 그 초반 그때 말하자면은 NL파들이 만들어지고 하고 할 때 그것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심부름을 한 사람들이 족보가 높은 사람들이지. 족보가 놓고 100만 원짜리 다발을 들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방식으로 그냥 활동할 예, 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은 저도 뭐 대충 들어서 예.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문팔육 입장에서는 야 평양에 저렇게 우리 손절매하다가 우리 리스트, 우리 족보 미국에 넣은 거 우리 못 되는 거 아니냐 뭐 이 생각 할까? 뭐 혼자 있으면 하겠죠. 저는 그것도 안 겁내는 것 같아. 이 사람들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라. 이제 뭐 때로 모여 있으면 근데 평양에 넘긴들, 평양이 미국에 우리 족보 넘긴들. 아 미국 한 번 더 미국 저기 요번에 평양 끌어내듯이 우리가 또 삐끼질 한번 해줘서 미국이랑 한번 조당 치지. 아, 골 아프게 뭐 한국 흔들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차베스 파퓰리즘 같이 갈 테니까. 그러나 외교 안보 이슈에서는 미국 크게 안 거스를 낼 테니까 같이 공생합시다. 이렇게 딜을 칠 수 있다라고 얘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 한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쪽 전팔육을 포함을 해서 예. 문팔육, 586 그 주사파를 포함해서 전혀 남북한의 그 지금 분단 상태,
대결 상태가 변경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유지를 관성이 계속 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90몇 프로가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야, 진짜 무식하네. 그리고 중국도 결국은 안 망할 안 망할 것이다라고. 거다 하고. 이거 한번 오는 소나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 딸은 미국에 보내면서도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악마적이야 라고 하는 이상한 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있어줘야 되고 이쪽이 아무리 악마적이고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있어줘야 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거는 586 저는 다시 조심하고. 자, 예. 평양도 유지될 거다. 그다음에 베이징도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 이제 겨울 한철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만약에 보고 있다면 만약에 평양이 그러면 미국한테 우리 리스트를 제공하는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보고 있을 거란 얘기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독일식으로 자빠져서 리스트 자빠져서 항복하고 스타지 보고서가 나오고 할 리가 없을 거라는 거 보는 거죠. 일단 대충 어쨌든 방식간에 야, 이거 유지가 될 거고. 막갑하구만. 두 번째로는 변화가 있더라도 그 내부에서 그때 뭐 김씨 영생교가 망했다고 치더라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몰아가고 있고 그다음 변화된다 그러더라도 독일 방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쪽에서 몇 가지 청의가 있잖아요. 폭망해서 뭐 할 거다. 그다음 두 번째 그거는 별로 그럴 일이 없다. 두 번째로는 우리 김영환이나 뭐 이런 팀들이 이야기하듯이 계몽군주가 나올 거다. 김정은이나 김여정이가 김간애가 계몽군주 역할을 할 거다. 김가가 하던 김가하고 합한 대군부 김영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변화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자기들이 대한민국 장악하고 있으니까 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딜할 수 있고 그럼 두 가지 거꾸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다는 거야. 우리가 적당히 해주면서 우리가 적당히 말하자면 국제사회로 개혁고 개방을 하는데 우리가 뒷돈 대줘가면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희망이 아주 단단하구만. 그러니까 지금 간이 부어 있네. 있죠. 그래가지고 이자들이 국내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밸브 없는 압력솥. 그렇죠. 안전 밸브가 없는 압력솥. 터지면 그냥 폭발하는. 뚜껑 딱 풀어지면 폭발하는 밸브 없는 압력솥으로 만들고 있고 국제 무대에서는 간헐적인 우파 행보, 생뚱맞은 널뛰기를 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나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국내 우선 우리는 국내 국제 모순이 제일 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주 강력한 강대국의 존재.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존을 도모를 하고 또 어떤 데는 발전. 그러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는 나라인데 이 친구들은 밖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에 대한 피해만 생각을 하지. 그건 과거입니다. 현재나 미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자기들 생존 방식, 지금 또 권력을 잡은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반출을 해보면, 유출을 해보면은 이 친구들의 정신분열은 상당히 견고하게 오래된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분열이 아니라 권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방식까지 확인까지 한 자기 확신까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현재의 그 정신분열 상태를 본다면 이제 안보 국제 이슈에서 이 간헐적 친미 우파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이런 행태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대표적인 친미 우파 행태를 최근 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때요? 우선 미중 전쟁에서 지금 미국이 G11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지금 우리하고 그 다음에 호주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더라? 그 삼국을 같이 넣어서 좀 더 확대를 하자. 왜냐면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바로 이태리 수준까지 거의 다 근접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원칙적으로 수락을 했어요. 그거 뭐 사실은 거부하기 좀 힘들겠지만 일단 초청 수락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국과 중국이 조약을 해서 그 뭐야 홍콩 국가보안법이라고 그러죠. 국가안전법인데 그런 게 나오니까 영국과 중국의 그 조약. 그러니까 자치권 오리지널 조약이죠. 80년대 말에 80년대, 만든 거. 85년인가 예. 만들었죠. 그 홍콩 자치권 자체에 대해서 그거를 지지한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건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해서 예. 열심히 우리는 그 속에 저기 맹목적인 친중이 아니다. 네. 뭐 우리는 문명 국가다 이런 걸 이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이 테스트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EPN이라고 이제 미국 주도로 이 말하자면 중국을 경제적으로 디카플링을 넘어서서 고립을 시키고 경제 권역 그 이코노믹 월드를 다시 하나 재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은 미국 주도로 해서 이제 인도 태평양으로 하는 그 EPN을 이제 경제 발전 네트워크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지금 아마 이제 이 플랜을 그대로 짜서 이제 실행에 옮길 거예요. 그때 이제 이걸 이제 가입을 우리한테 요구를 할 거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네, 미국이 이제 이걸 한국 이제 보고 들어와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반중 진영으로 가는 거거든요. 반중 진영이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러 되면은 중국하고 상당한 이제 그걸 해야 될 건데 규칙가 주목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침무 간헐적으로 계속 뭐 일본 이용해서 지소미아 가지고 극단적으로 미국의 어떤 이 화를 돋구다가 그다음에 뭐 조그마한 우리 지금 저 뭐야 그 방위 분담금 가지고 지금 약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다른 뭐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저기 그 삐끼해서 미북 그 회담 만들고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면 문재인 오팔을 아주 사랑스럽고 귀여워 죽을 것 어떤 같아. 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만 푸시만 하면은 와서 또 말 잘 아유 듣는 형님 하면서 그냥 하고 그것도 그리고 뭐 미국의 그 워싱턴에 있는 뭐 그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혹은 뭐 또 저기 저 워싱턴에서 뭐 이제 말하자면 로비하고 뭐 이러면서 저 여러 가지 거강꾼들한테 돈도 팍툭 캐척하고 돈 제일 많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역대 정권 중에서 대미 로비 자금이 가장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무기 구매 와서 뭐 조금만 상황이 있으면은 형님 저기 F-35 좀 더 할까요? 뭐 이러면서 그 항모가 잘 안 나오면서 우리 지금 방위 산업의 중요한 이 장기 계획을 그냥 한 큐에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뭐 이거 살게요, 저거 살게요 이러면서 지금 무기 획득 그게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어쨌든. 자 이렇게 국제 안보 이슈에서는 간헐적인 친미 우파 행태를 보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국내 사회 경제 이슈에서는 이건 완전히 무슨 혁명 아니면은 도저히 뭐 정상화시킬 길이 없는 안전벨브 없는 압력솥으로 대한민국을 밀어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말하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아마 중국에 좀 아부를 하고 뭐 미국에 뭘 하고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보면은 자 국가의 권력을 장악을 했죠. 그 다음에 이번 선거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의석을 통해서 정치를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했죠. 다 장악했죠. 그리고 지금 기초지자체 다 장악하고 다 장악하고. 근데 뭐 그렇다고 무슨 공산주의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체제 변경에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아닌데 구체적으로 사법 그다음에 뭐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뭐 그다음에 세금 정책, 뭐 한명숙 판결 뒤집고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로 한국 사회의 사회 체제 혹은 역사를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이제 행보가 뭐 바로 눈에 지금 현안으로 돼 있는 것만 해도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반헌법적 반헌법적이죠. 사법 뒤집기는 한명숙 사건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뒷이야기도 많이 있기는 하던데 어쨌든 한명숙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걸 제1을 신청을 해서 바꾸겠다. 근데 제1을 할 때 그럼 제1을 하면 될 건데 그때 수사를 했던 검찰에 또 감찰을 하느냐 인권을 하느냐.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그다음 이야기죠. 드루킹, 드루킹도 그렇고 공수처. 공수처 그건 이제 일종의 그 권력 장치 중에서 검찰 장치예요. 수사 장치고. 그래서 그다음에 추미애가 이제 윤석열 잡겠다고 이제 난리 부르스. 그 같은 말하면 사법기관도 아니에요. 행정기관의 법무하고 검찰인데 예. 저걸 서로 몸싸움을 시키려고 지금 막 그 몸싸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몸싸움을 말리면서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성냥을 기름을 붓고 있단 말이에요. 권력이 586이. 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지금 모르겠어요. 강남 사람들 참 더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올랐나 하면 3년 동안에 52%가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명박 박근혜 시기에 26%, 9년 동안에 26% 인상인데 각종 부동산 아파트 거래 가격을 낮춘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실제 결과는 3년 동안에 완전 폭등입니다. 공급 제한을 하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예, 공급 제한을 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요. 그건 이제 이게 아마추어. 전세금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가 오직했으면은 나는 뭐 그렇게 꼭 믿고 싶지는 않겠지만 이 586 세대 중에서 핵심적인 권부에 들어와서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들 52%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2배, 100%, 어떤 경우는 2.5배, 3배까지 오르는 그런 케이스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마이다스 손인가?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양도세 이제 매겨서 이거 사실은 증세하겠다는 거고. 정세하겠다는 거죠. 주식 양도세가 저게 그러면 주식 양도세를 매기면 주식 팔아서 마이너스 난 건 국가가 보존해 주나? 그걸 이제 뭐 그 이야기 보전은 아니고. 이익 난 것만 세금 매기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손해가 네. 뭐 있었는. 그러니까 이익이 날 때 세금을 매길 때 그 전에나 자기가 손해가 난 부분을 일부러 그 고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세금의 기본 원칙도 안 맞는 거죠. 주식 이익이라는 게 이게 어마무시한 그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건데 여기에 양도세 따로 매기겠다는 거 아니야? 그 사실은 뭐 참 안 좋은 이야기지만 우리 이제 정치학에서 국가론을 할 때 약탈 국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문86 정권은 국가가 약탈자로서의 소임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교조 합법화하겠다는데 이게 전교조가 그러니까 이제 법의 노조가 된 이유가 그 교사 신분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계속 하겠다고 고집을 해서 법의 노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전교조를 이제 그 법 내 노조를 시키면 노동법 체계 전체가 흔들려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해고자 왕년에 한번 근무하고 잠깐 떠난 사람이 다 노조원이 되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짓을 저지르겠다는 이거는 노동 3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돼. 그다음 5.18 특별법, 차별금지법 이것도 이제 또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세상에 아마 그 일본의 2차 그러니까 이제 군국주의를 할 때 예. 일본의 군국주의라고 천황제 하에서도 저 5.18 그러니까 5.18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그걸 자기들 기준에 안 맞게 뭐 폄하하거나 혹은 부인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사실을 갖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그것까지 맞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텐노 일본 군국주의 상황에서도 그런 법은 없었대요. 히틀러도 그러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게 아주 희한한 발상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차별금지법이라 뭐 지금 동성애 문제 뭐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참 우리 좋은 한자 어릴 때부터 많이 이연령 비연령으로 해서 저 칼을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다 전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 대한민국을 혁명적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거든. 이게 사회의 안전밸브.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안전밸브인데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걸 다 해체시켜버리고 국가 권력을 절대화하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한 몸체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혁명 외에는 뒤집을 길이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혁명자의 에너지가 이러면 축적된다고 결국은. 축적이 되고 터지죠. 그러니까 안전벨브 없는 압력밥솥이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압력밥솥이 건들 수 있는 네. 이 구조를 어떻게 설계 586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넘어가면 터지죠. 넘어가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가 근데 걔들 입장에선 나름대로 어떤 현실적인 구상이라고 주관적으로는 이게 현실성이 있다라고 느끼니까 이 짓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게 지금 구조로 보면은 일종의 다단계 투자 사기 같아요. 이거 이제 그 영어로 펀지라 그러죠. 펀지죠. 왜냐하면은 네, 다단계 투자 사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대개의 상식적인 혹은 한 사회나 국가의 구조상 이미 축적되어서 예. 상식화된 또 생활화된 이런 것들하고 반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계속 이런 조치를 취하면은 자기들은 계속 권력을 유지를 하고 계속 굴러갈 거라고 믿는 건데 그 굴러가지 못할 이유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다단계 투자 사기 보면 이제 로직이 이런 식 아니에요. 그렇죠. 뭐냐면 투자자들한테 하위 단계 투자자를 잔뜩 모아와라. 이게 이제 무한히 있다고 지금. 예, 그다음에 하위 단계 투자자들이 질러놓은 돈 가지고 상위 단계 투자자들한테 이른바 이익금으로 나눠주죠. 그리고 그래서 또 하위에 이렇게 무한히 모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무한히 모아지는 그 상황에서는 이제 더 어떻게 무한히 모아지냐. 여기서 투자해놓고 뱅글 돌아서 저 하위로 또 투자하고 하위에 또 투자하고 무한히 돌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무한히 돌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데 무한 동력이랑 무한 동력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딱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은 예. 이거 폭발하죠. 고갈돼 버리면 고갈되면 이제 돈 떼인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돈 떼인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때까지 한 푼도 이익 배당금 못 받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막 몇 천억 몇 조 이제 피해 사기가 나오죠. 그렇죠. 몇 천억 몇 조.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펀지 사기범들의 대다수는 아주 태어나는 걸로 그 되는 사업이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부당하게 내가 지금 탄압받아서 여러 피해자가 많아졌다. 그렇지. 나 그냥 내버려뒀으면 정말 나의 삽박하게 해서 나의 됐다. 천재성이 이게 보통 펀치 사기꾼들 그렇게 얘기한대. 나 이런 천재적인 생각이 예. 이 나쁜 놈들에 의해서 제지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586 집단의 그 구상을 한번 이렇게 이 펀지 사기에 그거랑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떤 거예요? 우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예. 간헐적으로 친밀을 해요. 예. 다른 어떤 정권보다 또 향순하게 아주 예. 그냥 스무스하게 친미 이제 우파 행보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건 알 거예요. 밸브 없는 압력솥 속에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쯤은 알아서 그걸 만들고 있다. 자기가.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거 자칫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터지면 안 되니까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벌어서 어느 정도 충격을 좀 완화를 하자. 압력솥을 점점 더 두껍게 두껍게 살집을 불려갈 수 두 가지죠. 있다.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은 압력솥의 압력 증가를 제어할 수 있는 살집 구조. 그 무한히 불려갈 수 있다. 시간만 있으면. 그래서 그 시간을 벌자. 시간은 간헐적으로 친미 우파 행보하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 방식이 어떤 충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어떤 그 압력밥솥에 압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극소수가 이제 무리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은 또 혁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 벌기다. 그다음에 충격 완화용이다. 뭐 이런 정도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자들의 그 사고 방식을 보면 90년대 주사파의 사고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주사파의
그 생존 번역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그거 원래는 잘 아시잖아요, 한번 이야기. 잘 몰라. 나는 그때 이미 떠났어.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들리는 소리로 이제 유추를 해보면 원래는 89년도 90년에 동구가 몰락을 했고 91년에 소련이 몰락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90년대에 주사파가 몰락을 할 거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아마 조금 노멀한 사람들은 가설이 아니라 아 이게 중요한 문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를 저 친구들은 아마 가설로 생각할 거예요. 자 옆에서 야 이러다가는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젊었을 때 망할 자리에서 오히려 일어섰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도 망할 자리에 와 있는데 이거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판단할 그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네. 우선 제일 그거 한 게 모든 사람들은 공산주의 혹은 전체주의는 일단은 역사의 무덤으로 갔어요. 응? 근데 공산주의가 망한다 해도 혹은 체제경쟁에서 졌다 해도 우리는 살 수 있어. 이거야. 그거에 있어요. 그걸 한번 읊어보면 네. 90년대 주사파의 경험을 그 승리의 경험, 그 역전의 경험. 얘들이 네. 90년대 역전의 승리를 했다고요. 그 경험을 지금 돌이켜서 읊어보면 말로 표현하면 이렇다고요. 공산주의 체제가 경쟁에서 졌다고 해도 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무라는 내러티브가 거짓이라는 점이 밝혀진다 해도 간첩의 도움, 평양 방송의 도움으로 패거리를 불려서 때의 힘을 만들면 세상을 우리 것으로 장악할 수 있다. 그렇죠, 맞아. 얘들은 여기에 배팅을 했고 그렇게 해서 90년대에 승승장구했다고요. 그렇죠. 특히 DJ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의식은 네. 무한 가능주의자예요. 그렇게 되는 그다음에 거예요. 중간에 핵심은 때입니다. 네. 때를 만들면 무리를 만들면 다 헤쳐나갈 수 다 해쳐나간다. 그런데 이제 이 논리를 지금 아까 말한 폰지 사기 논리로 이렇게 대응시켜서 네. 변주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미중 전쟁에서 중국이 패한다 해도 민족 평화, 친중, 친북, 반일, 반미 드립이 파산한다 해도 우리 때의 권력으로 악법을 양산해서 대한민국을 밸브 없는 압력솥으로 해서 그 밸브가 비록 없지만 그 압력솥을 튼튼하게만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면 국가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해체해서 회를 떠서 먹을 수 있다. 맞아. 지금 회를 열심히 해쳐서 먹고 있죠. 못 먹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건 이 논리예요. 딱 네. 그래서 이게 지금 2020년에 문팔육 집단의 폰지 사기 논리가 저희들의 90년대 성공 신화를 고스란히 변형시킨 거구나.